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됐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이 침공 예상 날짜가 16일이었잖아요. 예, 근데 별 탈 없이 일단 지나가긴 했죠. 예, 아마 그 푸틴 대통령의 절친인 그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침공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국제 정치 전문가들 가운데 그 러시아에 대한 명성은 혹은 러시아에 붙인 그 별명은 Rogue Nation, 깡패 국가입니다. 네. 푸틴이 러시아의 수반으로서 행정 수반으로 있은 것이 거의 이제 20년이 넘거든요. 네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푸틴이 여러 가지 참 그 국제 질서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 해왔고 지난 몇 주 동안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그 침범하겠다고 이제 지금 현재 뭐 한 20만 명 정도의 군인들을 국경에 집결시켜 놓은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바쁘게 특히 백악관이 바쁘게 지금 이 사건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지금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이제 모든 언론들이 기다리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부터 16일 날 침범이 될 것이 할 것 같다라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도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조만간 2, 3일 내에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여러분들 이제 아시지만은 그 우크라이나이 상당히 이제 역사가 깊은 나라였고 그러다가 소비에트 유니언, 구소련이 생길 때 1900년도 초쯤에 한 21년쯤에 그때 이제 그 소비에트 유니언 구소련의 합게 동참하는 그런 리퍼블릭이 되었다가 1991년도에 구소련이 와해가 되면서 이렇게 러시아는 러시아가 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화국으로서 자신의 그 독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이렇게 위협을 받아왔었죠. 네네. 사실 면적으로 보면은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이고 인구로 봐도 남한 인구와 비슷한 한 5천만 정도 되는 러시아는 아마 한 1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3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계속 침몰을 받아왔고 거의 한 8년 전에 2014년인가 그때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한 일부분을 뺏어갔죠. 뺏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 푸틴은 여러 가지 지금 뭐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게 뭐 일부 군들을 철수시켰다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미군이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그 인텔리전스 이퀴프먼트를 가지고 이렇게 그 러시아 군인대의 움직임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미군은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마치 곧 이제 침범할 것 같이 국경에 결집을 계속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예.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 입장이 계속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네. 미국은 마치 오늘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우리는 침공 안 할 거다.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러시아는 이제 푸틴이 필요한 것은 그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하더라도 명분이자 되겠죠. 네.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의 회원국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동유럽에서의 영향권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이게 자꾸 이제 그 우크라이나인이 도리어 그 러시아를 침범하는 것 같이 네. 그런 비슷한 이제 비디오도 이 배우들을 동원해서 만들기도 하고 자꾸 이제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실 복잡하죠. 지금 현재 푸틴도 그 속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침범을 하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그 미국을 포함한
그 여러 국가들이 이제 그럴 경우에 경제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참 그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로 미군이 이 전쟁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천명을 했고 네.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전문가들의 얘기는 만일에 그 침범을 이제 공격을 시작하면은 전면전이 될 것이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면전이 될 것이라. 그리고 별로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육군과 공군을 총동원해서 공격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이버 어택을 할 것 같다. 이제 그래요. 이제 최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은행, 금융기관들에게 이제 사이버 어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만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러시아가 미국의 금융기관들을 사이버 공격, 사이버 어택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그 금융기관에 관련된 이제 컴퓨터의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앱 같은 것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네. 패스워드도 바꾸고 이제 그런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제 조언도 하고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 그 전쟁이 나기 지금 이제 전쟁이 난다는 그 소문이 계속 이제 난 지난 몇 주 동안에 네. 계속해서 가스 프라이스가 치솟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전쟁이 직접 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평균 그 가솔린 가격이 한 7불 정도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만일 트럼프 정책이 계속되었으면은 이런 일은 이제 그 어보이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그 이 에너지의 셀프 그러니까 이 자급자족을 그 이뤄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많은 양의 기름과 그리고 이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을만 하면은 자급자족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요소 중에 하나는 몇 가지는 이 식량과 이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어려운 세계적인 상황이 생길 때에 그 다른 나라의 식량과 그 에너지를 의존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되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집행을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놨던 여러 가지 그 에너지 그 자급자족 정책들을 이제 폐기시키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러시아에서 미국이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오일을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만일에 러시아에서 기름을 끊는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독일이 상당히 이 소련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혹은 헤지테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이 독일은 그 내추럴 가스 그 천연가스를 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러시아가 공급을 끊어버리면은 그 이 전쟁이 나서 이 서방국들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그것을 리탈리에이트 하느라고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끌어버리게 되면은 독일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제 에너지 그 독립 그런 정책을 썼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다 이제 그 없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과 같이 가스값이 오르고 오일값이 오르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에너지 가격이 정말 이 기름값이 7불 이상으로 뛰어 오르게 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가 그 지수가 인플레이션이 엄청난데 네. 그 가솔린의 가격 인상이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에도 그 발표된 PPI를 보게 되면은 그는 이제 도매자 그 물가 상승률을 발표가 됐는데 거의 10%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그 이 서플라이 프로듀서의 프라이스 가격이 그만큼 더 높다는 것은 앞으로 소비자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도매업자들이나 생산업자들이 자신들의 그 비용이 올라갔음에도 그것을 충분히 자신들 그 소비자에게 주는 가격에 반영을 못 시켰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번 전쟁이 나게 되면은 분명히 가솔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그 에너지 미국은 충분히 그 에너지를 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네. 그것을 포기한 바이든 정책의 결과일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예. 뭐 경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도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 이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이 외교의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을 때 예.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 또 비판이 마구 꽂힐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같이 바이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이번에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의 침범을 막지 못하면은 상당히 더 어려움이 처하게 될 텐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는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까불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독일이 천연가스를 내추럴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사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도리어 그러면 우리한테 사가라. 지금 봐요. 지금 이 오일 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누가 덕을 봅니까? 오일을 수출하는 러시아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 푸틴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도 있겠죠. 물론 이제 자신이 워낙 이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는 하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협조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계속 오일 가격이 지금 거의 100불로 올라갔는데 배럴당 네. 그 올라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이게 덕을 보는 것은 이제 오일을 수출하는 기름을 수출하는 이제 러시아거든요. 이러면서 이 미국이 이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부작용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가 취했던 그런 정책들, 특히 러시아를 상대로 했던 정책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마자 다시 그 독일로 하여금 러시아에서 내추럴 가스를 사도록 하고 네.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정책들을 자신은 그 뒤집는 데만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보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본인의 네. 위기와도 이게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보다는 나름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뭐 오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그런 입장을 밝혔네요. 예, 그런 이제 그 표현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다 지금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이제 미군이 동유럽에서 영향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군사적으로 군사 기지를 가지지 말라.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미국은 바이든은 우리는 절대로 이 미군들을 우크라이나나 혹은 전쟁에 이제 그 주입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이미 해놨고 네. 그 외에도 러시아가 하자는 대로 지금 거의 다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방국들 서방국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네. 전쟁을 일으키고는 우리가 경제 제재를 강하게 가하겠다 이제 그런 협박을 하면서 전쟁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원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다 거의 다 이제 먹혀들고 있는 것이죠. 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뭐 전쟁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돌아오는 주에 또 어떻게 이 사건이 흘러가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이번 주말에 끝나나요? 20일인가요? 그런가요? 예, 지금 예 아마 글쎄, 근데 저는 그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지금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이 되고 네. 물론 이제 군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마치 그 전쟁을 시작할 것 같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물론 이제 점령은 빨리 하겠지만은 점령한 후에도 그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게릴라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점령을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도 이렇게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제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팬데믹이 아니다, 엔데믹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우리가 개빈 뉴지사에게 오래 전부터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까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더니 이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데믹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늘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그 캠페인 과정에서도 그때 이제 그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권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터졌을 때니까 2020년도 그때에 토론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We have to find a way to live with this. 이것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받아치면서 We're gonna die with this.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상당히 그 자세에 대한 그 입장의 그 차이를 보였는데 이 우리가 뭐 이제는 그 많은 전문가들에게 하는 것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계속해서 변이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변이되는 바이러스의 추세를 보면은 계속 이제 증상들이 감염이 되어도 증상들이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와 같이 완전히 이제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상황에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참 그 이번 팬데믹 동안에 아직까지도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저는 굉장히 안쓰럽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학교에서 보면은 이 팬데믹이 생기기 이전에 보면은 이 학교들의 이 팔리시가 뭐냐면 아이들이 뭐 독감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걸렸을 때 아이에게 증상이 있으면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완전히 나은 다음에 완치된 다음에 학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계속 써왔는데 이번 팬데믹 동안에 아직까지도 유지하는 정책이 뭐냐면은 감염이 되어도 테스트를 하니까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없는데 아이들을 집에 의무적으로 보내고 5일 동안 학교를 못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 이제 근처에 앉아 있던 아이들 같이 놀았던 아이들도 역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이제는 그 비즈니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독감을 우리가 매년 이 독감 치료 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독감 주사를 맞는 것 같이 그와 같이 독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독감 주사와 같이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뭐 평생 독감 주사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강하신 분들은 물론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계속 조심을 해야죠. 네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특히 우리 아이들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지사가 이제 맞이 못해서 많은 주민들의 그 반발과 여러 가지 불평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도 어제 발표하면서 얘기한 거 보면은 다시 좀 그 이 사태가 또 힘든 사태가 생기면은 예전 사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의무화를 한다는 것, 마스크 쓰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의무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제 하나의 권력의 파워에 대한 남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내용을 그냥 겉으로만 듣기에는 우리가 엔데믹이니까 이런 행정명령 조치는 없어졌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 세부 내용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
이 행정 명령을 해제한 것은 결국에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의 그 마스크 학교에서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그 변화가 없죠. 예, 네네.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이가 어릴수록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스웨덴이나 이제 아니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왜 이렇게 그 어떤 주 플로리다나 텍사스나 많은 주들에서는 이미 5월 전부터 학교를 모두 개방하고 마스크 의무화를 없애고 다 없애놓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이런 캘리포니아에 사는 바이러스만 특별한가 봐요. 계속해서 참 그 이렇게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 계속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1학년 선생님이신데 아이들에게 이 글을 읽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발음하는 모양, 입 모양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보여줄 수가 없고 애들이 제대로 그 입 모양을 하고 있는지 발음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네. 이런 상황을 아직까지도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한 아이들이 없을걸요 아마 제가 생각에는 스웨덴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스태프들도 학생들도 계속 이제 마스크에 대한 의무화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망한 학생들 없습니다 코로나로. 근데 이렇게까지 아이들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도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고 정말 도리어 건강과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에 안 좋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정책을 계속 이제 고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뭐 이제 3월 초가 되면은 미국에서 하와이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학교는 예외로 남겨둔 주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물론 이제 CDC는 그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한다. 이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유지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네네. 그러나 이제 이 우리가 이렇게 모든 현장에 있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이제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있었던 슈퍼볼 풋볼 게임 LA에서 있었죠. 네. 한 그 거의 7만 명, 8만 명이 육박하는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다 모여서 그 사실은 이제 위에 뚜껑이 있는 풋볼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제 실내 경기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주일날까지는 그 캘리포니아의 그 정책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네. 경기에 갔던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한 95% 정도 이상은 그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제 입장할 때에 혹은 또 앉을 때에 자리에 그 N95 마스크를 다 줬다 나눠줬다 네. 그러는데도 아무도 쓰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뭐 풋볼 경기장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따닥딱 붙어 앉아가지고 그냥 이제 굉장히 신나는 경기였기 때문에 서로 그냥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도 아무도 마스크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스크 이런 의무화 같은 것도 국민이 순종할 때 복종할 때에 이게 그것이 지금같이 국민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시해 버리잖아요. 네.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정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아직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미국 전역에서 특히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각 교육부에서 부모들이 이 마스크 이 맨데이트 의무화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각 주정부들이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완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다음 주쯤에 한 이 CDC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팬데믹 끝났습니다. 이런 발표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셨는데 정말 이 마스크 지침 완화하면서 좀 본인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 보일 것 같은데요. 예, 글쎄 그런 욕심이 들겠죠. 유혹이 들겠죠. 특히 이제 이 국정연설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국가가 더 좋아졌습니다라고 할 만한 말이 없으니까 네. 제가 제 임기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의무화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는 발표를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예. 국정 연설을 3월 1일에 앞두고 있고 예. 또 이렇게 마스크 의무화 지침도 해제할 거다 이런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스스로 조심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럼요.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의 이 자유라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 미국의 특히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물론 다른 나라는 이제 이렇게 국가의 권력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국민들이 순종적이야 하는 그런 나라에서 크신 분들은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국민의 권리를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심각한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뺏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도저히 이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도리어도 캐나다 우리 북쪽에 있는 이웃인 우리 캐나다에서 지금 도리어도 그 트럭 드라이버들을 포함해서 이 캐나다 주민 국민들이 지금 정부를 상대로 지금 이제 싸우고 있고 네. 그 캐나다 수상이 그 참 그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게 순종하지 정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뭐 이렇게 은행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프리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을 발동을 시켰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능하면은 빨리 국가가 이렇게 국민들의 자유와 국민들의 권리를 되돌려주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자유의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소식이 핀란드에서 일어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전 세계의 많은 그 교회들이 핀란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재판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핀란드의 그 국회의원 중 한 명이 그분이 이제 그 LGBTQ 동성연애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트윗을 하거나 책의 내용을 쓰거나 발언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핀란드 정부가 이분을 처벌하겠다고 지금 재판을 걸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것이 유죄가 되면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그 성경에서 그 동성애에 관한 이제 그 언급한 그 구절을 그 찍은 그런 사진을 트윗을 했다거나 혹은 이제 그 자기가 2004년인가 오래전에 그 20년 전에 쓴 책에 그 동성애에 관한 이제 성경의 입장, 성경에 말하는 말씀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인용해서 쓴 책을 정부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것을 이 혐오 발언이라 혹은 이제 그 LG 동성연애자들을 공격하는 차별하는 그런 발언이라는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마치 이게 추세인 것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네. 제가 작년에 지금 방송 중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이미 연방 하원이 그 Equality Act라고 평등법이라는 것을 이제 통과시켜 놓고 상원에 보내놨는데 상원에서는 이제 표결도 못 하고 있죠. 그거는 네네. 이제 필러버스터를 그 멈출 수 있는 그런 표가 민주당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뭐 표결 시도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LGBTQ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은 도리어 더 그 역으로 차별을 하고 처벌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핀란드에서 있는 이 재판을 보면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수 성취향을 가지신 분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이제 이유로 네. 성경을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성경이 말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를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참 그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비슷한 일이 추진될 때마다 그것을 원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나서서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하고 반대를 해야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이 미국에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침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눈여겨 보시고 미국에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지켜보시고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고맙습니다. 주말 되십시오.